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알코올 농도 측정과 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코올 농도 측정 같은 경우 집안에서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소량으로 술을 만들어 드실 때는 뭐 약간의 편차나 오차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도 체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알코올 농도 측정입니다. 술은 잘 만들어졌고 어, 제품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알코올 농도 측정을 제대로 못함으로 인해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코올 농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농도 측정. 이 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온도계. 두 번째는 증류기. 세 번째는 비중계. 네 번째는 알코올 온도 환산표. 우리 전통주는 지게미,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 번에 농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술발 초기에 그게 2008년도 한 7월인가 8월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냥 위에 그 지게미를 가라앉히고 맑은 술만 떠서 온도 측정, 농도 측정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꽤 비싼 알코올 농도계를 샀는데 결국은 사용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민속 전통주는 쌀 전분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쌀 전분 자체는 술 발효 과정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부유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이 증류기를 통해서 증류한 이후에 그 맑은 술만 가지고 비중계를 넣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 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취약한 부분,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온도계가 다 정확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온도계 3개를 가지고 저는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1도에서 1.5도까지 편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온도가 정확치 않았을 경우에는 알코올 온도 환산표에 들어가서 아무리 교차, 크로스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전통주를 빚으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0.1%, 뭐 0.5%의 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빚고 있는 술이 2주가 넘어서 발효 상태를 확인하고 알코올 농도 측정을 했는데 20.01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20도가 넘는데 어떻게 넘었느냐? 알코올 농도 하나를 했을 경우에는 19.8도까지 나오고 어떤 거는 20.03까지도 나옵니다. 20.3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론 제품을 생산할 때 밑으로는 0.5, 위로는 1도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뭐 20도면 20도, 뭐 18도면 18도로 팔 수 있다고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어, 법에서 요구하는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아니면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알코올 기준 도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가수에 가서도 편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계는 최소한 여러 번 측정하는 게 아니고 2 내지 3개 정도의 온도계로 평균치를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온도계가 정말이지 좀 비싼 거, 싼 거, 그 다음에 뭐 디지털까지도 다 확인해봐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한 어떤 국세청이라든지 뭐 관할청에서 요 온도계, 요 기준 온도계를 쓰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그러한 얘기까지 해주고 그런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도 0.1도에 따라 가지고 알코올 도수는 0.1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알코올 온도 환산표를 보면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는 2개 내지 3개로, 그러니까 2번 내지 3번을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온도계를 가지고 평균치를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류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쓰더라도 증류기는 뭐 증류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증류기에 증류한다는 방법은 우리가 물의 비등점,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죠. 100도씨인데 알코올 C2H5OH, 우리가 이제 에틸알코올을 끓여서 알코올분을 추출하는 데는 알코올 비등점이 78.37도가 됩니다. 이게 도시가 되겠죠. 도시 78.37도씨가 됩니다. 약 78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알코올이 끓는 온도가 78도씨고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그 편차로 인해 가지고 알코올분이 먼저 플라스크에서 기화를 해서 추출이 된다. 수증기로 내려가서 냉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액체 상태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증류기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은 중요한 거는 증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만들어진 전통주를 끓여야 되는데, 특히 전통주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아니라 이제 술 지개미가 많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 끓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비싼 장비를 사서 끓여봤는데, 비싼 장비 같은 경우는 온도를 250도, 250도에 맞춰라, 200도에 맞춰라, 220도에 맞춰,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많은데 일단은 110도 이상에서 대부분 맞춰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플라스크가 새카맣게 가열 부분이 타가지고 얼마 사용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플라스크 자체도 뭐 몇천 원짜리가 아니라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류기를 선택하실 때 어떤 증류기를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게미 농도가 높은 증류기를 증류를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알코올 램프를 통해서 끓여주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크가 있다면 술이 채워지겠죠. 알코올 램프로 끓여주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플라스크가 온전히 다 들어가서 끓여주는 방식은 사실은 지게미가 많았을 경우에는 플라스크에 들러붙어 가지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허다하기 때문에
맑은 술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은 지게미 농도가 많은 거 했을 때는 플라스크를 알코올 램프로 끓여주는 게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게미가 농도가 높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포제가 뭐냐면 거품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소위 말하면은 어, 안정제입니다. 안정제를 꼭 한 스푼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플라스크가 끓어 넘쳐가지고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증류기를 선택하실 때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각자의 나름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게미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포제를 넣어서 플라스크를 알코올 램프로 끓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맑은 술 같은 경우는 뭐 시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열시키는 기구가 있는데 어떤 거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증류기 선택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중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계와 비중계는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이 비중계 같은 경우도 보통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0.2도 범위 내에서 체크할 수 있는 비중계를 써라. 그게 의무사항이고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계조차도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계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죄송하지만 중국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업체 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비중계를 두 번 사용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00ml죠. 요 눈금에 딱 맞춰야 되는데 비중계를 한 번 침전시켰을 경우에 또 한 번, 두 번 침전시켰을 경우에 요 비중계에 묻어있는 수분이 빠져서 알코올 전체 액체 질량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조차도 비중계로 두 번을 내린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100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은 비중을 맞추는 거. 이 비중계가 비중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편차가 생기게 되면은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계가 시중에서 정확한 걸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국세청, 뭐 식약처 이런 데서 요 비중계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를 설정을 해줬으면 아예 좋을 것 같아요. 이 온도계 비중계는 시중에 파는 거는 다 믿을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편차가 크다. 그러면 편차가 컸을 때 어느 기준에 삼아야 되냐. 마찬가지로 저는 두 개의 비중계로 이걸 갖다가 평균치로 계산합니다. 그나마 그래야 맞습니다. 알코올 온도 환산표는 정확합니다. 1도, 0.1도부터 해가지고 온도 변화에 따른 수치를 크로스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봤을 때 이 온도계와 비중계, 증류기는 어떤 거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지게미 농도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 플라스크를 버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고 이 온도계와 비중계는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도계를 세 개를 사용해서 평균치를 계산을 하고 비중계는 두 개를 해서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알코올 온도 환산표에 대조를 해서 알코올 농도가 얼마다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알코올 농도 측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알코올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취미생활도 괜찮고
상업적으로 그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수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가수. 두 번째는 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수, 소위 말하는 물을 탄다, 희석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바대로 가급적이면은 좀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술을 빚는 방법을 터득하신 다음에 가수를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12도라고 하면은 11.5도에서 13도까지만 맞추면은 12도입니다. 팔 수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18도 같은 경우 17.5도에서 19도까지가 팔 수 있는 한계치의 범위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을 희석하지 않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정확한 도수를 만들 수 있었을 때 물을 희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은 발효기 항아리에서 발효된 술의 촉매제, 물과 각종 유기산, 기타 등등 알코올분이 섞인 상태로 한 달 내지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발효시키는 기간 동안 향과 미가 함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종의 물을 탔을 경우에는 향, 미 성분조차도, 성분까지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가수라는 것은 사실 뭐 취미생활로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하기 위해서 전에 뭐라 했죠? 온도, 알코올 농도 측정, 이게 중요하다겠죠. 그러면 이 가수는 알코올 농도 측정이 정확히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수하게 되면은 원하는 알코올 도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수를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수의 계산 공식이 있는데, 가수는 총량입니다. 총량 계산인데, 자 볼까요? 원하는 알코올 도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반 막걸리 6%라고 합시다. 알코올 농도 6%입니다. 6%. 그러면은 여기에 생성된 알코올 도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2%라고 봅시다. 곱하기 생성된 알코올 도수 곱하기 생산량을 1000ml라고 합시다. 1000ml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이제 총량이라고 했죠. 총량. 그래서 총량이라는 총량. 간단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술을 잘 빚어 만들었는데, 자 12도는 높고 세니까 6% 일반적인 막걸리를 만들어 먹고 싶다, 드시고 싶다 했을 경우에 이건 내가 원하는 알코올 도수고, 생성된 알코올 도수가 12라고 봅시다. 12%의 알코올이 생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생산량이 얼마냐? 1000ml다. 그러면은 12,000분의 맞죠? 6이 되겠죠? 맞죠? 12,000분의 6. 간단합니다. 쏘는 말은 이렇지만은 이걸 계산해 맞죠? 그렇게 되면은 2, 6, 12, 약 2,00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2,000ml 총량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알코올 도수에 생성된 알코올 도수 곱하기 생산량을 계산하면은 2, 6, 12, 2,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총량입니다. 총량인데, 그러면은 생성된 알코올이 당연하죠. 마이너스 1000 하면은
가수량은 1000ml가 되겠죠. 1000ml 가수량은. 그러면은 12도의 알코올의 생산량이 1000인데 뭐 당연하죠. 1000에다가 1000ml의 물을 희석하면은 6%의 알코올이 된다. 어떤 도수, 어떤 수치를 대입하더라도 똑같이 요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국제청에서 요구하는 알코올 기본 로스율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생산량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오케이. 하지만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질수록 사실은 관할청에서 법정 로스율을 높게 줘야 된다. 이렇게 앞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내가 잘 만들어진 술을 6%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물을 희석해야 되느냐 했을 경우에 요 공식에 대입하면은 어떤 수치라도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 농도 측정하기 전에 온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비중계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을 경우 알코올 농도는 분명하게 수치가 틀어지고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온도계는 두세 개 정도는 최소한 쓰셔서 평균치를 내시고, 비중계도 2개 정도 써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게 중요한데, 비중계 같은 경우는 한 비중계를 넣었다 빼면은 그 비중계에 묻어있는 수분으로 인해서 100ml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정확한 수치의 알코올 농도가 나왔을 경우에 가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알코올 농도가 12%가 아니고 잘못 측정해서 뭐 11%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물을 타버리면은 당연히 6% 언더로 떨어지겠죠, 수치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품의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수를 해야 된다 하면은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